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연대 이창우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도 당수라는 요 용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가라데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라데 역사. 제가 태권도 및 이제 동양 무술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구형은 이제 요런 디자인인데, 요 책에서 제가 가라데라는 용어와 가라데의 역사 자체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사를 좀 상세하게 해서 이제 글을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 책의 내용이 또 태권도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읽혔고, 그런 분들이 태권도 역사를 좀 바르게 알게 되어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많은 이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 내오는 내용 중에 한 소절을 이야기를 해보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요 당수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 당수라는 말이 이 당자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듯이 당나라 당자예요. 당나라. 오키나와대가 발전하면서 이게 오키나와대가 일본으로 넘어갈 때 당수라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를, 왜 당나라 당자를 썼을까? 그냥 오키나와대가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용어를 뭘 쓰는 것이 정상이냐? 그냥 오키나와대라고 쓸 수도 있고요. 오키나와의 전신이 역사적으로 류큐 왕국이었으니까 류큐대라고 쓸 수도 있겠고, 뭐 등등을 쓸 수 있는데 왜 당나라 당자를 써서 당수라고 불렀을까? 요게 신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당나라라고 썼겠냐, 이 오키나와대의 기원이 중국 무술이니까 이렇게 썼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근거가 확인된 게 아니라 설인데 이것이 묘하게 완전 확인된 정설처럼 의심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게 중국 기원을 말하려고 하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때 오키나와대가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당수도로가 바뀌던 이 시기에, 이 근처의 시기가 1920년대인데 1920년 전후 해가지고 중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당나라가 아니라 청나라죠. 청나라 전에는 뭡니까? 명나라죠. 명나라 전에는 뭡니까? 원나라 아닙니까? 몽골 제국. 예. 원나라 전에는 또 어느 나라죠? 송나라. 예. 이 쭉 가는데 당나라는 어디쯤 있냐면 저기 가서 이 당나라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얼마나 떨어지냐면 대략 한 1000년 이상이 떨어집니다. 1000년 이상이 멀어지는데, 왜 이런 나라 말 빼고 왜 당이 들어갔냐? 요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중국의 여러 왕조들 중에서 당나라와 특별히 친했던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헌적으로 그 다음에 어원적으로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1920년대 일본에서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조선 중후기부터 일본의 어법으로는 이겁니다. 중국에서 온 것을 당에서 왔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 온 것을 주로 당에서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진왜란 직후에 조선통신사가 갈 때 조선통신사가 입항하던 항구를 당포라고 불렀죠. 당포. 요때 당이 요 당자예요.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를 따라다니면서 추었던 춤을 당인의 춤이라고 합니다. 당인의 춤. 당인. 이 당인의 춤이 뭡니까? 조선통신사를 따라다니면서, 신라시대 때 당나라 일수가 없죠. 조선 사람의 춤이란 뜻이에요. 이게 조선이란 것을 뜻할 거 아닙니까? 이게 몇 년 차이가 되냐면 길어야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키나와대가 가라데로 바뀔 때는 이 오키나와대가 한국 무술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지 않을까.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겁니다.
말은 그래요.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중국에서 온 것도 당에서 왔다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조사를 여러 책을 읽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일본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요 아까 소개시켜드린 이 책에서는 그 근거들을 다 밝혀 놓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중국에서 뭔가 왔을 때 당이란 말을 안 쓰고 다른 용어를 썼다고 그래요. 다른 용어. 이제 먼 나라라는 뜻으로 일본 별도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간 중국 문물이 당에서 왔다라고 받아들여지면서 그런 식으로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이 당시를 전후해서 뭐 1, 200년 동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가까운 시기에 일본에서 한국에서 뭔가 온 거를 다 당에서 왔다라고 당자를 붙여 썼다니까요. 그러면은 말은 요거죠. 오키나와대가 왜 당수로 바뀌었을까? 나중에야 요게 이제 또 군국주의, 일본의 군국주의가 창궐 하면서 이제 자기 것이 다 최고다. 외국에서 온 것에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면서 이게 당나라 당자를 빼고 발음이 같은 빌공자를 써서 지금은 이제 요 공수도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요건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키나와대가 왜 당수로 바뀌었겠느냐. 적어도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무술로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요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은 그렇고 역시 또 언어적으로는 그렇고 실제 그런 무술은 어떠냐? 무술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오키나와대가 중국의 복건성, 홍각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거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끈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만 곰곰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주장을 하지 하고 곰곰이 그 근거들을 따져보니까 뭐 제대로 근거가 없어요. 문헌적인 근거도 없고 무슨 사료도 없고 무슨 고고학적인 근거도 없고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가라데 동작을 보자. 기술을 보면은 이 홍각권하고 이러면 이거 비슷하고 이거 비슷하잖아. 예를 들면 뭐 철기, 태키, 내보진 뭐 같은 말인데 철기 품새를 보면 태권도식으로 말하면 주춤석이 뭐 중국식으로 말하면 기마석이가 딱 하는데 이거 홍각권하고 비슷하잖아. 뭐 저는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거 비슷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거죠. 가라데가 이만큼 있으면 요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만큼의 가라데가 홍각권에서 온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 있다고 해서 가라데 전체가 다 중국에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라데에 발차기가 있는데 무릎을 접어서 압축으로 차는 앞차기가 있어요. 이 앞차기는 중국식도 아니고 무에타이는 또 태국은 또 거리가 멀어서 좀 이 영향관계를 특정하기 어렵고 다른 이 근처에 영향을 줄 만한 무술이 없어요. 단 한국 무술밖에. 무릎을 팍 접어서 앞차기를 차는 이 기술은 한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자꾸 우리나라 뭐 국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걸 뭐 국수주의니 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수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수주의는 별로 안 좋죠. 그거 동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유리한 주장이든 불리한 주장이든 근거를 따져봐서 사실관계에 설득력이 있으면은 받아들여야죠. 사실관계를 따져서 국뽕식으로 우리한테 마음에 드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면 버리는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마음에 드는 이른바 흔히 국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그건 안 받아들이겠다. 근거 아무리 있어도 이것도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데 무술이 있는데 앞차기나 뭐 몇몇 가지 기술은 특히 태권도 발차기는 중국 무술에 없잖아요. 그 이때 당시까지 중국 무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봤을 때 태권도식의 발차기가 있는 것은 가라데 있는 발차기는 한국에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 예. 이 가능성 큰 걸로 생각해 가지고 따져봤더니 한국에서 넘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더 확인되는 근거들이 있다. 그러면 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가라데에 있는 발차기들이 특히 앞차기, 무릎을 접어차는 발차기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가장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갔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거는 일단 뭐 더 나은 근거가 없으면 가장 나은 근거가 있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제 말은 그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키나와까지 이 일본에 전달 안 되던 무술이 어떻게 오키나와까지 전달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좋은 의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냥 의심이니까 근거를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키나와까지 영향을 많이 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해류가 있어 가지고 여기로 못 가고 오키나와까지 많이 갈 수 있다라는 해류와 관련된 지리학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의 문화를 보면 그 유명하죠. 오키나와 언어, 뭐 화장실, 배틀, 뭐 문화 전반이 한국 문화와 같아요. 일본과 더욱 다르고 복식도 한국 문화와 굉장히 같고 그러니까 제주도가 약간 시골 문화, 약간 지방 문화와 같은 적으로 약간 좀 한국 문화에서 약간 특징적이잖아요.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딱 그 정도로 다릅니다. 소싸움 이런 거, 널뛰기 이런 거 문화 전체가 비슷해서 그리고 상류 문화와 하류 문화가 동시에 이 오키나와의 문화는 상류 문화와 하류 문화가 동시에 한국 문화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상류 문화가 어디에서 들어오면 요거는 자기 상류 문화의 계급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류 문화는 요거와 통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하류 문화가 여기에 뭐 예를 들면 한반도와 비슷하다 그러면 상류층에서는 하류층과 섞이기 싫어서 자기들 문화는 요걸 안 따라갑니다. 이 문화가 근본적으로 다를 때 그런 거죠. 그런데 상류와 하류 문화가 동시에 갔다는 거는 제 추측으로는 이 추측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추측으로는 이 사람들의 문화가 그냥 여기서 떨어져 나온 같은 동질권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태권과 거의 대등한 민속무예가 뭐냐면 씨름이잖아요. 이 씨름이 오키나와의 전통 씨름과 거의 빼박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갔을 수가 있죠. 동시대에 같은 무술인데 오키나와 대에 있는 발차기는 요게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다 안 가고 일부 갔겠죠. 그래서 제가 오키나와 대가 일본으로 건너갈 때 여기서 당수라는 말이 생겼고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이야기죠.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말이거나 아니면 후나고시 기친이 오키나와 때를 가져가면서 스스로 요 말로 불렀거나 근데 왜 일본에 소개하면서 요 말로 이름을 바꿨겠습니까?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무도를 이름을 정할 때 그냥 장난으로 아무거나 붙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당수라는 이름은 당수에서 당은 일본 사람들이 의미하는 그 바대로 받아들여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냐면 오키나와 대가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 예, 이 추측 확인해보고 더 나은 근거에서 아니라고 하면 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뭐냐면 오키나와 대가
한국의 영향으로 생겨났으니까 이걸 서로 잘 아니까, 특히 후나고시 기친이 그걸 아니까 이걸 소개하면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 맞게 당수라고, 한국에서 온 건 다 당자를 붙이니까 당수라고 불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요거를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책에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보고, 하지만 이제 이 오키나와 테가 이제 오키나와에서는 이름이 뭐였냐면 테를 티 혹은 토티라고 읽었으면 오키나와 테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가라데라고도 부르지 않고, 즉 당수라고도 여기서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건너가서, 요게 무술이 건너가면서 일본에 들어갈 때 당수가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너무 이제 제 주장을 논리적으로 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했듯이, 오키나와테가 원래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테란 이름조차 없었고 토티라고 불렸다는 요 사실은 제 주장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다. 제 주장은 뭐죠? 오키나와테가 일본에 들어갈 때 요 이름을 얻게 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펼쳐본 겁니다. 추측성 논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해가지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자꾸 이제 제가 추측이라고 하면 뭐 또 내피설이니 할 텐데,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는데, 뭐 추측을 배제하고 보면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역사는 다 합리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책에 다 쓰여 있는 것도, 그거를 이미 이리저리 검토를 해가지고 이때 당시엔 이때 기록된 말은 이런 뜻인가 보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 이 해석은 전부 추측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 의견에 반대하는 어떤 분들이 자기 자신은 마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접 보고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 의견과 다른 분들이 요걸 확인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나은 추측을 가지고 저의 의견보다 더 나은 추측을 가지고 이거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더 근거가 없는 더 나쁜 추측을 가지고 이거 제 의견이 추측이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요거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시 이제 여기서도 이 당수라는 말이, 이 당자는 여전히 똑같죠. 오키나와에서 그 오키나와대가 당수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도 이것이 아마도 우리나라 무술의 영향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참조하셔가지고 다 같이 좀 더 많은 자료를 살펴보고 더 많은 근거를 캐봐서 좀 더 설득력 있고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역사에 접근해 가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